교산의 사지나 놀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진 배틀의 리더 교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술 한잔하고 또 오늘 아침에 아직 목이 조금 풀리지 않은 상태여서 목소리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군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가장 초보분들이 처음에 고민거리 있죠. 어떤 카메라를 사야 될 것이냐, 그리고 또 그 카메라를 그러면 어떻게 사야 될 것이냐. 요즘에 사기꾼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전문가 원세미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이런저런 그런 궁금한 점이라든가 그런 점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세미로. 어디세요? 지금 어디야? 대둔산이요. 덕유산 엊그저께 왔는데 대둔산을 또 가. 네. 참 역시 산신령이구만. 한번 와봤어. 여기 눈 오나? 겨울산에는, 지금 안 오잖아. 여기 눈은 없는데, 어. 그냥 이렇게 산에, 음. 아직 추우니까, 산은 이제 추우니까, 아직 음. 잔설들이 많이 남아있죠. 대둔산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지금 내려가는 중인데, 어. 이게 잔설 때문에 좀 많이 미끄럽네. 네. 자, 어쨌든, 잠깐 그러면 내려가는 거 멈추고 좀 쉬면서 이게 통화를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네. 초보자분들이 제일 먼저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일단은 카메라를 좀 사고는 싶은데, 하나는 장만하고 싶은데, 어떤 카메라를, 사면 좋을까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게, 고민거리잖아.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많이 나한테 물어보는데, 근데 내가 카메라에 대해서 뭘 아나, 이런 사람들이 내가 고수인지 알고 그렇죠. 이렇게 많이 네. 물어보기도 하는데, 나는 카메라에 대해서 거의 문외한이다시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세미로님은 그거 했잖아. 많이, 카메라를 네. 많이 다뤄봤고, 또 카메라에 대해서, 또 렌즈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 그렇죠. 저도 이제 많이, 바디를, 제조사, 한마디로 각 메이커 회사들마다 다 써봤고, 그리고 렌즈들도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렇지. 자,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좀, 쉽게, 그리고 좀 간단하고 단순하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어쨌든, 고수님들한테 이제 카메라나 렌즈 종류를 물어보면 아주 막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제 어쨌든 도움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고 그러버리면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 중에서 뭘 사야 되나 오히려 더 막막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카메라를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의뢰를 많이 받아요. 그런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근데 저도 카메라를 뭔가를 하나 뭘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선택해준다는 게 이게 보통 쉬운 건 아니더라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다 사람들마다 찍는 자기들 취향이 있고, 그리고 장르가 있고, 원하는
색감이나 이런 스타일이 제조사마다 또 색감도 다르기 때문에 그게 네. 가장 대표적으로 고수들이 하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왜냐면, 사람들이 그 무슨 카메라 이렇게 네. 사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음, 그 고수들이 하는 말이 거의 지금 했던 말하고 똑같아. 뭐에 따라서 틀리고, 돈에 따라서 틀리고, 뭘 취향에 따라서 틀리고.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되냔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한번, 좀 단순화시켜서 알기 쉽게 접근을 해보자고. 네, 어떤 식으로 그래요. 해보냐면, 네, 첫 번째로 먼저, 네. 내 생각에는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네, 첫 번째, 그래요.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캐논 아니면 니콘이잖아?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무난해요. 왜 그러냐면은, 무난하니까. 예,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쓰는 게 그치. 좋죠. 맞아. 그래야 주위 분들도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도 빨리 있고. 예, 도움도 받고 배우기도 쉽고 그렇지. 그리고 진짜 좋은 게 렌즈들도 빌려 쓸 수 있고 맞죠. 그게 최고야. 그러네. 그게. 맞아.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음, 자, 일단은 니콘하고 캐논 두 개를 중심으로 살펴보자고. 네. 여기 일단 그것의 두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먼저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일단은 캐논의 음, 특징은 뭐지? 캐논은 저도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카메라 사가지고 음, 주로 풍경을 찍을 것이냐, 음. 아니면 인물을 많이 찍을 것이냐, 그걸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니콘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인물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인물 피부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인물이, 거의 그냥 사실로 찍어줘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근데 캐논은, 약간 우리 동양인들이 좀 좋아할 만한, 좀 뽀샤시하게, 뽀샤시. 그런 그런 식으로. 뽀샤시가 특징이네. 네. 한마디로 뽀샤시하게 나온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초창기 때 바디에서는 그게 이제 굉장히 극과 극이 갈렸거든요. 지금 요즘 카메라에 와서는 거의 이제 비슷해졌는데, 예전에는 거의 극과 극이 갈려갖고, 인물 하면 캐논, 풍경 하면 니콘, 이런 식으로 아예 극과 극이 갈려졌었는데. 그러니까 인물 사진을 좀 선호하는 경우는 캐논이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풍경을 선호하는 경우는 니콘이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캐논의 특징은, 그러니까 뽀샤시, 그러니까 좀 쨍한 느낌이 난다, 이거지, 사진에. 얼굴 피부색이 우리 동양인이 약간 거무잡잡 하면서 황색 계통이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좀 뽀얗게 나오죠. 피부가. 그런 식으로. 색이. 오케이. 니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느낌은 어떤? 니콘은 그냥 있는 그대로 찍어줘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싫어하지. 인물에 있어서는. 근데 이제 풍경 같은 경우에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니콘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약간, 니콘은 약간 좀 몽환적인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 있나, 상대적으로? 몽환적인 거보다도 니콘은 쨍한 그런 게 강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접사 같은 거 찍는 사람들 있잖아요. 접사 같은 거 찍는 사람들이 니콘을 많이 썼어요. 사진 쨍하거든. 색감이 발색이 좋고, 색감이 원색이 발색이 막 아주 진하게 막 나와주고. 색감이 그러니까 좀 진득한 느낌 같은 거구만. 그렇죠. 근데 보통 쨍한 느낌 그러면 약간 포샷이 캐논 쪽 그런 쪽의 특징 아닌가? 뽀샷이라는 말은 약간 샤픈 이렇게 쨍한 느낌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약간 이렇게 뿌연 느낌? 이렇게 말하자면은 뽀샷이라는 게 우리 이렇게 보정할 때도 뽀샷이 보정을 하면 약간 뿌옇게 만들어주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 그러니까 좀 은은한 느낌? 좀 맑고 은은하고. 캐논은 좀 맑은 느낌. 네, 그럼 상대적으로 볼 때 니콘 같은 경우는 진득한 느낌. 진득하고 쨍한 느낌. 진득하고 쨍한 느낌. 그리고 풍경 사진에 좀 적당하다 이거지? 네, 컨트라스트가 좀 높게 보이니까
이제 더 쨍한 느낌으로 나오죠. 니콘 사진이. 오케이. 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인물 사진 쪽에 조금 더 그 관심이 있거나 그런 분은 캐논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풍경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색감, 어떻게 보면 자연 있는 그대로의 색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선호하시는 분은 그렇죠. 니콘 쪽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 네. 같아요. 오케이.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막바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카메라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크게 봐서 나도 이제 아주 잘은 모르지만은 캐논도 그렇고 니콘도 그렇고 각각 그 뭔가 보급형이 있고 좀 약간 가격도 싸고 그거 할 수 있는 근데 초보자분들이 많이 먼저 처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급형이 있고 네. 고급형이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종류가 가장 일반적인 거 아주 세세한 거 말고 보급형부터 하면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주지. 그 캐논부터 얘기를 해주지. 글쎄, 그런 식으로 세부로 나누면은, 일단은 복잡하겠네. 세부리로. 뭘 복잡해. 그냥 일단 간단하게. 캐논은 저기 이제 보급형, 아마도 그 초보자들이 처음에 이렇게 그 가격도 이제 싸고, 초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보통 그 100단위짜리, 아, 100단위. 100단위짜리 바디들이 보통 그러고요. 그러면은 뭐 그다음에 500D. 그렇지, 그런 거. 내 것이 옛날 것이 500D, 500D였으니까 네, 500D. 500D, 그 다음에 700D, 750D, 600D 이런 거. 예, 그렇죠. 600D, 세 700D. 자리, 두 자리 숫자들. 700D도 있고 750D도 있나? 이제 700D 후속이 이제 750D죠. 그러면 후속으로. 그 100단위로 해가지고 보급형이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에 나온 최신형이 뭐예요? 지금 760D인가? 760D 나왔나? 네. 750D도 있고. 예, 760. 그러면 뭐 500D나 600D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됐으면 단종. 단종이죠, 단종. 신 바디가 나오면, 예전 거는 그냥 단종이죠. 그대로. 네. 오케이, 중급형에는. 그러면 10단위가 되겠네? 거의 10단위. 그렇죠. 어차피 그것도 이제 크롭인데, 크롭 바디? 보통 이제 크롭 바디하고 풀 바디가 나눠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크롭 바디하고 풀 바디라고 하는 게, 카메라의 일종의 수준이라고 보면, 그냥 크롭 바디는 약간 낮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풀 바디는 약간 고급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두 종류로 나누면. 이제 그게 센서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더 이상 복잡하게 들어가지 말자고. 어려워. 그냥, 보통 그냥, 조금 싼 건 크롭 바디,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건 풀 바디, 이렇게 가자고. 오케이. 중급형은 어쨌든 10단위 어떤 것들이 있지? 뭐 60D. 어떻게 보면은 그 10단위짜리가 이제 그 제조사에서 말할 때는 보급형으로 얘기를 해요. 보급형이라고 하지만, 보급형. 그냥. 이게 10단위로. 그냥 우리가 볼 때 그냥, 100단위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말이 이렇게 구분해다 보면 얘네들이 뭐 초급형, 뭐 보급형, 뭐 준보급형, 뭐 보급형, 막 헷갈리게 하지 굉장히 말고. 많아. 굉장히 많은데 저도 그걸 몰라요. 어떻게 해서 뭐 준보급형이고 보급형이고 막 나누는지 나도 이건 몰라. 저도 모르고 일단은 이렇게 뭐 이거보다 뭐가 더 한마디로 한 단계가 더 높은 바디. 그렇게 따져보면은 10단위짜리죠. 이제 10단위짜리가 예전에 60D, 70D, 80D까지 나왔지? 지금이 80D 최종 최신 그것이. 80D. 그러니까 100단위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할 수 있는 10단위. 그러니까 60D, 70D, 80D. 그 보니까 고수님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60D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 이게 60D가 제일 많이 사진 좀 찍으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60D가 제일 많은 것 같아, 보니까. 60D도 이제 어차피 지금은 이제 단종된 크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단종됐구나. 어떻게 보면은 제일 무난했지. 이게 초급형 가기는 조금 없어 보인다는 식. 그리고 이제 그 풀바디 고급형 가기에는 너무 비싸고 단가가. 그렇고.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서 너무 없어 보이지도 않고 무난한. 비싸지도 않고
오케이. 딱 사용하기 무난한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고급형에는? 보니까, 고급형에는? 이제 한 자리 크롭, 숫자가 되겠네? 고급형에는? 예, 예. 근데 이제 크롭에서 우리가 이제 크롭 플래그십이라고 하죠. 이제 크롭에서 그 최상위급. 그게 7D가 있어요, 7D가. 아, 7D. 네, 7D는 이제 크롭의 그 최상위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7D. 고급형에는 어쨌든 6D가 있고, 5D가 있고, 7D가 있고, 그렇게 한 자리 숫자가 그렇죠. 되는데, 네, 근데 이제 7D는 이제 크롭이지. 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을 때, 수준을, 네. 크롭바디하고 풀바디라고 했을 때, 그 100단위하고 10단위하고, 그 다음에 한 단위 중에 7D까지가 네, 크롭바디가 되겠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자리, 네, 6D라든가 6D, 5D. 5D. 아, 그다음에- 거기서, 그거부터가 풀바디가 되겠네? 네, 그 다음에 1D, X. 1D도 있나? 네, 1D, 오우, X. 그거는 빠르네. 1D, X는 이제 캐논에서 그 자기들의 그 모든 기술을 다 집약해서 만든 이제 최고의 바디죠. 아, 더 이상 말하자면 이제 머리 뿌가질라고 그래. 그래. 아우, 복잡해. 어쨌든, 거기까지. 어쨌든 뭐 초보분들이 카메라 이렇게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음.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자자자자, 스톱. 좀만 있다가. 음, 이게 정리 정도는 해야 돼. 왜냐면, 이거 어렵거든. 더 이상 그거 하면 복잡해지니까. 자, 일단, 넘어가는 걸로 하자고. 참,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캐논의 고급형 중에서는 한 자리 숫자인데, 보통, 5D, 6D, 5D를 가장 7D인데, 많이 쓰지.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5D 를 보면 가장 5D, 근데 5D 중에서도 5D 그냥 오리지널 5D가 있고, 5D 마크 2가 있고, 5D 마크 3가 있는데, 예. 사람들이 진짜로 이거 사진 막 진짜 오래 찍고, 또 제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분은 5D 마크 3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던데. 그게 그렇게 좋나? 얼마 전까지 5D 마크 3가 그 최신 바디였죠. 그 5D 중에서. 근데 지금- 말이야, 지금 5D 마크 4가 나왔나? 예, 지금은 나왔죠. 나와가지고 3 했던 사람들이 갈아타는구만. 바꾸는 추세죠. 근데 어디 바디는 뭐 3나 4나 2나 2에서 3는 조금 많이 발전이 됐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3에서 4는 뭐 3만 해도 뭐 충분히 굉장히 좋은 바디인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신제품이 나오면 그지? 가고 싶잖아. 예. 그렇지. 신상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니콘으로 넘어가자고. 니콘은 네. 아까 그렇게 세 단계로 나눠보면, 그냥 천단위예요. 우리가 분류하기로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 이런 식으로 했을 네, 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떤 종류가 있지? 모델명이? 보급형. 니콘은 이제 1000단위로 시작하거든요. 제일 초급형에, 이제 보급형에, 그게 이제, 그러면 D 3300 같은 거? 그렇죠. 3300, 그리고 5600인가? 지금 최근 나온 게 5600. 5600? 7100,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보급형이다. 네. 그 다음 중급형은? 중급형은 이제 100단위. 600D, 뭐 750, D600이지. 얘네들 D가 먼저 앞에 D가 들어가지. 먼저 앞에 나오는구만. 네. D600, D750,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풀바디. 1000단위가 어떻게 보면 보급형이라고 생각한다면, 100단위 같은 경우는, 중급형이다. 100단위부터는 이제 풀바디로 이제 얘네들은 들어가죠. 100단위부터 그거면은 거의, 그러니까- 캐논의 고급형에 해당되네. 니콘의 D600이 캐논의 6D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응? 다시 뭐라고? 캐논의. D600이 캐논의 6D하고 동급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캐논의 6D하고 동급이 D600이지. D600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분류했던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이라고 했을 때 D600 정도면은 고급형에 속하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제 풀바디. 6D하고 풀바디니까. 풀바디면은 고급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600 정도. D600? D610? 네, 그치. 지금 610이지, 이제. D610. 최근 그 다음에 거가. D 또 750. 750. 이런 것이 그리고, 고급형. D810.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정도로 가자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캐논하고 대표적인 캐논하고 니콘의 각각에 대해서 뭐 초급형, 중급형, 고급형의 어떤 모델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충 알아본 것 같고 교산에 사지나 놀자. 그렇다면 모델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솔직히 선택을 하는데 모델은,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때 첫 번째, 일단은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가장 그렇죠. 최소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막 처음 시작할 때 그냥 욕심 없이,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사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일단 가장 그, 최소 비용으로 만약에 선택을 해본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캐논을 예를 들면 도급형 같은 경우 500D, 지금 물론 단종은 됐지만 중고로 네, 구입을 한다고 했을 때 500D 정도가 네. 중고가가 한 어느 정도나 나오지? 그게 지금 500D는 음, 한 20만 원이나 날라나? 그렇지. 20만 원. 될라나? 예. 근데 내가 그저께 알아본 그지. 그 정도 그 중고 상가에서 살짝 한번 물어봤었는데 그게 한 뭐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네, 그 그래요. 선이라고 20도 안 될 하더라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정도 하고 그러니까 초급형 100단위, 캐논 기준으로 했을 때 100단위가 한 20만 원 정도, 500D를 기준으로. 그러면 네. 60D 같은 경우는 중고 가격으로 어느 정도나? 60D는 그것도 이제 단종받이잖아요. 한 3, 40만 원대 달라나, 그게? 3, 40만 원? 네. 60D가? 저도 이제 정확히는 모르는데, 60D가 새 걸로는? 새 거는 지금 없죠. 아, 맞아. 단종됐으니까. 그지. 단종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80D인가? 70D? 80D지, 80D 정도면은 지금 새 걸로 살려면 어느 정도나 뜨지? 모르겠네. 그러면 가격을 봐야지. 그렇지. 아마 인터넷 치면 8, 나오고. 90만 원 떼지 않을까?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산다고 했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으니까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근데 카메라를 그거를, 제가 이제 사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돈이 있으면은, 응? 자기가 이제 만약에 돈이 많이 어느 정도 될 정도 돈이 있으면은 차라리 좋은 걸 사라고 해요. 처음부터. 그렇지. 보통 사람들이 싸고 초급 싸고 그냥 그런 거 사다가 좀 쓰다가 나중에 바꿔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래 보면은 오케이. 있잖아요. 이걸로 배우다가 배워지면 바꿔야지. 더 좋은 걸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돈이 없으면은, 그러면, 그래도 어쩔 수 없지.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돈이 뭐 자기가 여유자금 좀 있다 치면은, 사진을 좀 이제 제대로 하고 싶다 하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좋은 거 사갖고 쓰는 게, 그게 오히려 아끼는 거 같더라고. 오케이.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대표적인 거 하나씩만 해가지고 그 가격대를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자고. 일단은 그 캐논 기준으로 해서 500D 정도가 중고가로 한 20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중급형 60D, 사람들이 많이 무난하게 가지고 있는 60D 정도가 한 어느 정도 30, 40 될까? 정도? 3, 40 정도? 3, 40? 3,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6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지? 고급형이라고 했을 때? 6B 중고요? 6D 중고. 중고는 한 110, 110, 120 110, 나오는 120 것 같아요. 정도?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많이 안 썼다는 많이 안 썼다는 바디들은 한 120 정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실은 제일 비싸다고 하는 오디마크 4? 3? 4? 뭐가 비싸? 4가 당연히 비싸죠. 4가 비싸지. 그건 어느 정도 4가 가격인데? 출시가가 429만 원에 출시가 됐어요. 헐. 야, 마크 3도 출시가가 360? 예. 300 얼마에 그렇게 출시가 됐고 360 정도 될까요? 음. 지금 중고가 그게 막 나오는 지금 중고들이 220. 지금 그게 마크 3는 250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제 그거 하자고. 이제 더 이상 그거 하지 말고. 네. 처음에, 카메라 장만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 이제 엄두가 안 나지. 어쨌든. 음. 그 니콘 같은 경우에도 뭐, 그 D3300 같은 경우에 그 정도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종일 텐데, 이런 것들도. 아니요, 니콘은, 근데, 아까 그 캐논의 그 500D, 뭐, 그 600, 잠깐만, 600D? 600D가 있나? 500D, 750, 760D, 막 이렇게 있잖아요. 니콘도 그 3000대 있고, 5000대 있고, 7000대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거든. 그치, 그치. 예,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 그, 크롭하기 중에서. 자, 그것도 이제 대략적으로 그냥 캐논의 보급형, 중급형, 고급형하고 가격대는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예, 예, 거의 오케이, 뭐, 오케이. 둘이 경쟁 회사라. 오케이, 오케이. 비슷해요. 자, 그러면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상이 아니라 중고로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치면 예. 가장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500D 한 20만 원 정도 하고 거기다 이제 렌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일반적인 뭐 표준 줌 렌즈 정도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게 이제 보통 중고 가격으로 예를 들면 20 정도, 그것도 20 정도, 예를 들면 1750 같은 거 있잖아. 예. 표준 줌 렌즈, 탐론 거 같은 거. 그것을 쓴다고 한다면 합쳐서 한 약 4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그냥 최소한으로 일단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네. 그지? 그렇죠. 그치? 네. 그 기본 렌즈 카메라하고 본치하고 그 다음에 그 렌즈하고 예. 해가지고 다시 가장 최소 비용으로 한다면 일단 500D 2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탐론의 뭐 표준 줌 렌즈 1750 정도, 요 정도 하면 20에서 한 약 40 정도 이상이면은 바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네. 오케이. 그리고 뭐 그 이상은 이제 어쨌든 가격대별로 다 틀리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세미로가 말했듯이, 세미로가 말했듯이 꼭 세미로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고수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조금 더 살 바에야 새 것을 맞아요. 사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적어도 조금 더 뭐 돈이 비쌀수록 뭐 좋긴 하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중급형 이상을 사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그렇죠. 더 있으면 고급형을 사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그 바디보다는 렌즈에 투자를 더 비중을 두는 게 좋아요. 근데 사진은 렌즈가 중요하니까. 바디보다는 렌즈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이미지 퀄리티는 렌즈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바디는 솔직히 그 크롭 바디냐 풀 바디냐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 단지 그 바디 자체에 갖고 있는 뭐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바디가 그 주는 그런 거는 별로 없고요. 렌즈에서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이제 크롭 바디하고 풀 바디하고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렌즈가 다르잖아요. 크롭 바디 렌즈하고 풀 바디 렌즈하고. 보통 그 고급군 렌즈들이 풀 바디에 다 있거든요. 다 그래요. 이제 렌즈 얘기는 이제 따로 하자고, 따로. 그거 골치 아파. 자, 어쨌든 바디에 많이 투자하려는 것보다 렌즈에 더 비용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사진 얻는 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처음에 그냥 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할 때는 보급형을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어떤 중급형, 그 캐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60D나 70D 이 정도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어쨌든 내 생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본체보다는 렌즈 쪽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렌즈 쪽으로 더 비중을 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교산에 사진아 놀자. 이제 뭐 어느 기종에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그것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해졌다면 보통 뭐 신상 같은 경우야 뭐 캐논 대리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사면 되잖아. 또는 뭐 인터넷 구매하면 되고. 근데 예를 들면 중고를 만약에 사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중고를 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뭔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이용하는 데는 그 SLR 클럽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SLR, 예, SLR 클럽이라는 곳. SLR 클럽. 예, 거기는 이제 회원이 돼야 되고, 회원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점수가 있어요. 점수가 100점인가? 몇 점인가, 아무튼 점수가 그 이상 있어야 그 장터를 이용할 수가 있어. 아,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점수가 없을 테니까, 그거 네, 말고, 다른 데. 그러면은 이제 그 중고나라, 네이버 중고나라. 네이버 중고나라 가지고, 예. 검색을 해보고. 예, 그런데, 오케이. 네이버 중고나라는, 사기꾼이 엄청 많죠. 그럼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지? 이제 제일 좋은 건 직거래죠. 네이버 중고나라든 뭐 어쨌든 이제 제일 좋은 건 직거래지. 직접 만나서 거래하는 거지. 아, 직접 그 상품을 네. 보고. 예, 그게 이제 보통 그 서울 경기 쪽에 가장 많아요. 보면은 이제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파는 사람들도 보면 서울 경기 쪽에 제일 많아. 네이버 중고나라를 이용하되, 참 예. 거기에서 뭐 그런 것이 있다며, 뭐 보증이 되는, 자체 보증이 되는 것이 있나? 그 안전거래라는 게 안전거래. 있는데, 예, 안전거래라는 게 그러면은 안전거래는 판매자들이 잘 선호를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 아, 왜냐면 돈을 지불해야 되나? 왜 그러냐면은 안전거래는 응. 판매자가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 반대로. 아, 왜? 이제 판매자가 응. 이제 안전거래는 뭐냐면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 거래를 관리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나 중간 그 거래해 주는 게 뭐라고 하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가지고 브로커. 브로커라기보다는 아무튼 중간에 이렇게 아무튼 거래 성사시켜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그 사람들이 일단 받아놓고 판매자한테 돈을 안 줘. 그리고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면은 이제 구매자가 물건 받았다 확인을 하고 이제 그 판매자한테 수수료만 띄고 판매자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왜 판매자가 사기를 당하냐면은 판매자가 물건을 보냈어요. 근데 구매자가 물건을 안 받았다고 해버려. 네, 그렇게 사기를 쳐. 물건을 안 받았다. 별의별 희한한 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중간에 그 거래하는 거기에서는 판매자한테 돈을 안 줘요. 왜 그러냐면은 구매자가 물건을 안 받았는데 돈을 줄 리가 없잖아요. 안 줘.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둘이 법적으로 싸워야 돼. 개인끼리 중간에 그거 해주는 데는 아무 이게 권한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중고 거래를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한 번씩 듣긴 하는데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 저도 한 번 당했죠. 세일이라도 사기를 당했어? 한 번 당했어요. 헐, 이게 솔직히 얼마짜리나? 몇만 원 안 됐는데, 어쨌든. 렌즈? 당했죠. 렌즈. 렌즈. 그게 이 사기꾼의 저기들이 보면은, 정말 사기를 안 칠 것 같은 사람들이 사기를 쳐. 진짜, 이 사람 진짜 믿을만하구나 하는 놈들이 사기를 쳐. 좀 어설프고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기를 못 쳐요. 나도 그때, 저도 그러니까 사기를 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직거래고. 직거래. 그리고, 물건을 거래 장터에다 물건을 제가 삽니다라는 그런 글을, 뭐뭐뭐를 삽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게 가장 타깃이고요. 사기꾼들이 막 달라들거든. 그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네, 가장 타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물건 값이, 터무니없이 싸다. 터무니없이 싸다.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렇죠. 맞아. 의심을. 진짜 할 수도 있지만은,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쭉 보다 보면, 검색을 해보면 어떤 그 기종에 대해서 그러면은 보통의 중고가가 자기를 판단이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의 거래가 되는구나.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사는 게 가장 무난한 것 같네. 네, 일단 파는 사람들은 10,000원이라도 더 받고 싶지. 그치? 안 받으려고 하진 않거든요. 맞아. 근데 사기꾼은 누구라도 빨리 걸려들기만 바라는 거지. 거기에 세미라도 한번 걸려들었다. 네, 그렇죠. 나도 터무니없이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혹한 게
이게 진짜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맞아. 사람이라는 네, 게 그렇지 뭐. 네. 그러면 저기 네이버 중고나라 거기에서도 많이 거래를 하긴 하는구만. 그러면은 뭐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직접 가서 이렇게 골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알고 있기로 그 남대문 시장 쪽인가? 그렇죠. 바로 남대문 바로 옆에 있거든. 그런 데거나 아니면은 그 온라인몰에서도 중고를 그 전문적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 온라인몰이 있어요. 그 기업체를 달고 해가지고 아마들 그 영업 그 사업소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쇼핑몰처럼. 서울 같은 경우는 남대문하고 용산 쪽도 있나? 용산은 우리가 흔히들 용팔이라고 하지, 용팔이. 용팔이라고 해? 거기는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잖아. 뭐냐.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어 간다고? 그런 거 있잖아. 네. 한마디로 사기꾼. 네, 그거는, 내가 직접 보면서도 사기를 당하는. 보면서도 사기를 당하는. 네, 내가 직접. 그럼 남대문 쪽도 그런 건가? 일단은, 어쨌든, 저는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냐, 그런 상점에서 사는 거를 나는 별로 추천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더 덤탱이를 씌운다 이거지. 예, 물론, 이제, 정직하게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덤탱이를 씌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 있겠네. 웬만큼 카메라를 그래도 시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는 고수를 한 명 데리고 가면 되면 좋잖아. 그렇죠. 예.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게 좋아요. 특히 용산 같은 데는 특히나 더 그래야 되고. 그렇지. 예,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같이 가는 것이 좋다. 제일 좋죠. 오케이. 시간 되면은 스미로도 한 번씩 가지고 그래. 근데 용산이나 서울 쪽은 너무 멀겠다. 그렇죠. 그래요.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구만. 그래도 뭐 가서 구경 삼아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 두루두루 살펴보고. 그렇죠. 특히 일단은 중고나라라든가 이런 사이트에서 어떤 제품을 샀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중고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미리 충분히 알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면 그렇게 크게 뭐 덤탱이를 당하지는 않겠구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가 같은 데 가서 덤탱이를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이게 제품이 내수 제품이 있고 정품 제품이 있거든요. 내수하고 정품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정식 수입품이냐 아니면 내수품이 나눠지는데 물론 이렇게 상가 같은 데서 덤탱이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내수를 갖다가 정품 가격으로 팔아먹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나? 그렇죠. 많이 나죠. 내수라는 게 정확히 뭐야? 내수는 국내에서 정식 AS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해주기도 하는데 할증이 붙어요. 캐논 같은 경우는 30% 할증이 붙고 니콘은 50% 할증. 예전에 니콘 같은 경우는 아예 내수품은 수리를 안 해줬어요. 아예 안 해줬는데 지금은 50% 할증을 받고 수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내수 제품인 거야? 일단은 렌즈나 바디에 보면 고유 시리얼 번호라는 게 다 있어요. 이거를 조회를 해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내수라고 부르는 거야? 내수는 정식 수입 유통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정식으로 수입 들어온 게 아니고 한마디로 세금 제대로 부과해가지고 이게 정식 수입 정식 수입 업체가 정식으로 수입을 해서 들어와서 판매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해외에서 직거래죠, 직거래. 해외에서 사가지고 직접 옷 와가지고 그렇죠. 파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그걸 내수라고 하는구만. 그렇지. 한마디로 직거래지. 캐논이나 니콘이나 다 일본 거지? 네, 다 일본이야. 오케이. 카메라는 거의 일본이 다 장악을 했어요. 나이카만 독일이고 다 일본이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어디서 사는가라고 하는 문제도 좀 사는 사람 처음 이제 카메라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막막할 수가 있거든. 그죠? 어디서 사야 되나 뭐 이런 그런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겠네. 어떤 고수들을 한 명 데리고 가야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각 지역별로 그 사회 아카데미가 있잖아. 예. 거기 아카데미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시는 고수분들이 있고 또 교수님들이 있으니까 그 교수님들한테 조금은 도움을 좀 요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네. 그지? 네, 그렇죠. 그만, 뭐 기꺼이 뭐 교사님도, 도와주실 수 있고 뭐. 교사님도 가가지고 저한테 전화 몇 번씩 하잖아요, 한 번씩. 누구? 상가 교사님. 아, 나, 네, 내가, 맞아, 맞아.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살 때, 나도 이제, 네. 내가 잘 모르니까, 맞아. 네. 서민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이거 내가 제대로 사고 있나,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물어보고 그런 거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물어봐야지 어쨌든 뭐. 간에 그 제품이 내수인지 정품인지를 그건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아까 얘기했지만 내수를 갖다가 정품 가격으로 팔아먹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 그 중고 가격 같은 걸, 이걸 볼 때도, 중고 거래가 같은 걸 볼 때도, 내수 얼마냐? 그 정품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거래가도 대충은 파악을 해야 되겠네. 그거를 보려면은, 어, 아까도 그 네이버 중고나라 봤잖아요. 어, 거기서 내가 사고자 하는 렌즈를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게 연식에 따라 가격이 조금씩 틀리는데, 이 정도 수준에서 얼마씩 팔리는구나라는 거를 대충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정품이건 네. 내수건 간에 어쨌든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성능상의 어떤 차이점은 없는 거지. 그지? 렌즈는, 아니, 카메라. 뭐냐, 카메라요? 카메라는, 바디는 수명이 있어요, 바디는. 수명. 그러니까 이제 바디는 셔터박스 같은 거지? 셔터박스가 그렇죠. 뭐, 몇만 장 정도 찍으면 다 됐냐,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중고를 샀을 때 기존에 몇 장을 찍었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렇죠. 예, 기준이 되는 거지. 커스가 예. 또 기준이 되는 건데 아이고 이것저것 따진다면 실은 머리 복잡해서 예. 못 사. 그지? 바디를 살 때는 커스를 가장 많이 따지죠. 커스. 예. 보통은 수명 다하는 커스가 몇 커스 정도인가? 보통 보급형 같은 경우는 한 10만원, 15만 컷? 그다음 중급형. 중급 고급 이런 거는 막 20만 컷, 25만 컷. 그러면 약 반절 정도, 30만 컷. 반절 컷 정도 찍었다. 그러면 그건 중고로 그냥 살만한 거지. 네, 근데 우리가 수명이 15만 컷이라고 해도, 그치. 많이 더 찍지. 우리가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쓰기에는 15만 컷 이상 써요. 막 20만 컷, 30만 컷 써. 그냥 바디가 완전 사망하지 않는 한 다 쓰거든. 근데 이제 그 15만 컷이라는 거는, 보통 저기 스튜디오 같은 데나 아니면 그 사진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수명 되기 전에 보통 그 셔터박스가 나가버리거든요. 예, 그러긴 하는데,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셔터박스 보통 교체 비용은? 거의, 셔터박스는, 어쨌든 좀 비싸요, 그거는, 셔터박스는. 얼마 정도 하는데? 약? 물론 이제 바디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틀리겠지만. 예. 꽤 될 텐데, 그거는.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한 10만 원, 20만 원에? 아니면 뭐 한 5, 60에? 5, 60까지는 안 가고, 아, 한 2, 30 정도 하려나? 2, 30 정도? 오케이. 그 다음에 그거 하나 물어볼게. VC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차이가 있잖아. 그거는 이제 렌즈에 달려있죠. 렌즈 문제구나, 그건. 네. 근데 바디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디에 있는 것들은 저기 이제 펜탁스나 소니. 그러니까 이제 VC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손떨림 방지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주로 렌즈에 관한 그런 문제가 되겠네. 네. 그러면 다음에 렌즈를 할 때 그 문제를 얘기를 해보자고. 오케이. 그리고 지금, 아침도 안 먹었겠네?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죠. 집에 밥 주나? 밥을 줘? 와이프 같이 왔는데. 그래? 네. 그래? 애들만 집에 있고. 네. 그래? 잠깐 바꿔줘봐. 와이프? 잠깐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자. 잠깐 바꿔줘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까 재수씨네요. 저기, 오늘은 같이 갔구만요. 세미로랑. 네, 오늘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요. 몇 시에 나가신 거예요? 5시 20분이요. 와, 아침에.
네, 5시 20분에 나왔어요. 어이구, 애들 띄놓고. 네. 아, 그래요. 어쨌든, 제시, 그래도 목소리라도 한번 들었네요. 인사는 했다고 치고,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다음에 또 보게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어쨌든, 오늘은 뭐, 주로 세미로하고, 세미로 좀 잠깐 바꿔주실래요? 네, 그럴게요. 네. 여보세요? 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또, 어쨌든, 오늘 뭐, 얘기 고맙고, 다음에는 네. 렌즈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자고. 조심해서 내려가고. 네. 예. 오케이, 고마워.